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공산당원의 푸념, 미국은 중국 공산당 직원의 외국기업 정보절취 비난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발표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중국 공산당의 당원 수는 9,059만 4천여 명, 전체 인구의 6.5%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8년 국가별 인구 순위에서 세계 15위인 베트남 다음으로 많은 규모이며 독일, 터키, 이란, 태국 등 각 유럽국보다 많은 인구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 최대 정당입니다. 1921년 7월 성립한 중공은 내년이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당원수 평균 증가율은 0.8%로 이 추세라면 2021년에는 9,280만 명 안팎이 된다고 합니다. 창립 당시 당원수는 50여 명으로 지난 100년간 창립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념할 만한 해에 중공은 또 하나의 큰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본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와 농민의 당원수가 그렇지 않은 직업의 당원수보다 적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 당원의 총인원이 당정 기관에서 일하는 당원과 기업 및 각종 비영리 사회조직, 관리직 전문직에 있는 당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원 집단의 양 측면에서 화이트 칼라 그룹이 블루 칼라와 1차 산업 그룹을 역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중공에게 정치 집단으로서의 본래 정체성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처지에 놓였을까요?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서 앞서 나온 기업 사회 단위 조직, 관리 인원과 전업 기술 인력을 포함한 신사회계층으로 불리는 신흥 엘리트층이 존재감을 더해왔습니다. 중공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두 시기를 통틀어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과 함께 이들 신흥 엘리트층의 반체제 운동 억압 때문에 회유와 통제 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회유의 전형이 21세기에 들어 사기업가의 입당마저 허용하게 됩니다. 통제의 대표적 수단이 기업 내 당 조직 설치 추진입니다.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의 유력 기업과 중공과의 긴밀한 관계를 문제시하는 배경에는 기업 공산당 조직의 불투명한 활동 실태가 있습니다. 기업 내 공산당 조직 설립은 통치 효율을 고려해 대기업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원래 보통 당원의 최소한의 의무 활동은 정치 학습회 참여와 당비 납부입니다. 당원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습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나라의 기본 정책이나 정치가 연설을 배용을 배우거나 각종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대처나 반성 등을 다른 멤버들 앞에서 말하거나 해야 합니다. 당비는 매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면 매월 급여 소득이 있는 당원에게 고정수익이 3,000위안의 사람은 거의 약 0.5%, 15위안, 한화 2,500원을 소속하는 당조직에 매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액이 가장 적은 것은 학생이나 생활 빈곤자의 당원으로 한화 30원에서 150원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 직원의 외국 기업 정보 절취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원이 당원이랄지라고 해도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에 의한 정보 공작은 조직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위험에 노출시키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각자의 통상 업무 속에서 알게 된 다양한 정보를 전문기관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넓고 얕게 수집하고 거기에서 유익한 정보를 취사선택, 깊이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당 조직을 통한 인텔리전스 활동도 일단 수가 많은 것이 무기이며 여기서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될 것입니다. 한편 2015년 당 총서기가 된 시진핑은 기업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물량 확대 노선을 재검토해 입당자 총량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연수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오늘날 입당자들 가운데 공산주의의 이상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견 당원들도 시진핑 정부에서 직장 내 공산당의 조직 이념 횟수가 늘어난 데에 대해
따분하고 업무가 바쁜데 시간 낭비라고 투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당원 신분에 주어지는 메리트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당정기관, 국유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자, 이들의 근무하는 곳에서 간부 출세를 바라는 사람은 당원 자격이 필요한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면 자신의 시간과 행동을 일정 정도 제한받는 당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요컨대 자신의 경력 형성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낀 경우에는 입당하는 것으로 원래 공리적인 것입니다. 비당원인 기업인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신흥 사회 엘리트층일수록 자금과 인맥 등 자신의 라이프기의 실현을 위한 자원과 선택을 이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당 선호도는 원래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포섭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흥 엘리트층의 당원이 되었다 해도 당 활동에 대해 의지는 낮을 것입니다. 시장화 근대화의 결과 중국의 사회 경제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도 본래 지지 기반인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적으로 소외시켜 왔습니다. 보수적인 시진핑은 그 트렌드를 바꾸려 하지만 강권 정치인도 사회의 큰 흐름 앞에는 무력합니다. 창당 1세기의 기념할 만한 기회에 조직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노동 동맹 정당이 아닌 중공은 모순을 안고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웨지의 5월 26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